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사실 한 구독자께서 요청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종목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분석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에서 메리트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 관심 종목에 편입하게 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편입했기 때문에 그냥 구독자께서 요청했던 종목을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보통 한 편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이건 이제 제 관심 종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뭐 이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개발 공급 업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같이 확인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약 한 1.29% 정도 배당 수익률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죠. 8.72% 정도의 외국인 비중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이름 그대로 가스공사니까 뭐 가스 하는 회사죠. 보시면은 가스 도입 및 판매 사업이 95.68%로 지금 그 매출 규모가 잡히고요. 뭐 기타로 이제 한 7.42%뭐 이렇게 나머지고 뭐 거의 다 가스 도입 및 판매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천연가스가 이제 우리 시장 점유율이 100%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100%로 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경쟁사는 조금 비교하기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HTS상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뭐 서울가스, 부산가스, 삼천리 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지역 난방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것들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규모로 비교는 안 되죠.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컨센서스는 이제 각 정권사들이 리포트를 이제 발표를 해서 그 기업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또 적정 주가도 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14군데의 정권사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각 정권사들의 적정 주가의 이제 평균, 그게 이제 32,607원, 32,607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것이 주주를 한번 볼까요? 주주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제 그중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약 한 26.15%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20.47%로 이 두 주체가 46.63%, 뭐 거의 뭐 대주주의 입장을 딱 가지고 있죠. 두 군데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주주는 없고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나머지 또 한 6.39%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개인들이나 또 기타 투자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절반이 안 되는 뭐 한 36% 정도 해당하는 게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변동 내역은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데 조금 이제 지난 7월 달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금 그 지분을 낮췄죠. 7.17에서 6.39 정도 국민연금이 조금 낮춘 거 외에는 특이사항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테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테마는 이건 제가 이제 테마로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테마 또는 업종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그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LNG 발전이라는 테마에 제가 넣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LNG 발전이라는 이 테마 속에 넣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LNG 발전 테마에 4개의 종목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 테마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높게 그 상승이 되었던 테마들도 있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테마들도 있는데 LNG는 뭐 일단은 그나마 LNG 발전 테마는 이렇게 그래도 한 뭐 한 5, 6%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핫한 테마다, 핫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테마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테마는 지금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조금 더 하나 더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좀 더 크게 볼 수 있죠. LNG 테마는 한 5.35% 정도, 뭐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5.35% 정도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는 김에 잠깐 보면은 지금 현재는 뭐 자동차 테마주가 자동차 대표주 테마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관이라든지 또 태양광, 풍력, 또 코로나 진단 키트, 택배 물류, 여행 레저, 전기차 부품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다음에 전선 이 정도 수준으로 조금 상위 랭킹된 그런 테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특별한 뉴스는 나온 게 없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뉴스도 한번 다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선 연간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작년도가 마이너스 26에 역성장을 했었죠. 마이너스 26% 정도 역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이너스 75% 정도의 역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아직 1분기, 2분기밖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 4분기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뭐 여기 이제 위에 분기를 보셔도 올해 3분기가 마이너스 한 19% 정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는 이제 44%,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 기반영했어요. 그래서 기반영한 결과 마이너스 75% 정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올해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336%. 올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되어 나오죠. 어쨌든 336%의 큰 턴어라운드를 보이는 이제 한 해가 내년 2021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약 한 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전체 평가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놨는데요. 사실 이 전체 평가는 제가 영업이익과 EPS, 그 다음에 매출액을 적절하게 비율로 합쳐서 이제 세 개를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EPS가 좀 크게 역성장을 해요. 작년에는 420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주당 463원의 적자를 보게 되거든요. 463원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10%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예,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웬만하면 플러스 뭐 아무리 그 폭이 작다 하더라도 플러스를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올해 매출 자체는 조금 전년도 대비 한 13%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을 한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합쳐가지고 전체 평가라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분기도 잠깐 볼까요? 분기도는 지금 금방 언급을 해드렸지만 3분기, 4분기 나와 있는데 3분기는 지금 약 마이너스 19% 정도, 그 다음에 4분기는 44%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6% 정도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이죠. 그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을 보시면 뭐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그렇죠. 이 색깔은 이제 그 실적 전망이 쭉 컨센서스로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에 지난번 실적 그 전망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점점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푸른색 계열로 마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오히려 좀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계열인 핑크색으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크를 해놓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 실적 컨센서스가 그 해당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021년에 실적이 한 336억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좋은 전망을 내놨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직전 리포트 상에는 339억이었어요. 339%였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떨어졌어요. 336%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어쨌든 2021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2021년이 다가온다는 말은 2021년 1월이 아니죠. 2021년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12월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라는 게 점점 2021년에 이제 다가오고 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대개의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조금씩 더 하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수가 하향을 하고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리포터의 그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참 상향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떨어진다고 보고 이 실적 전망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겠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더 낮춰서 잡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YOY 누적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제 관리하는데 이건 뭐냐면 최근 4분기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나왔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된 어쨌든 최근 4분기에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누계를 하죠. 합치면 1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21년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1년 내년 1분기, 그다음에 올해의 4분기, 3분기, 2분기만 더하면 1년의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이제 누적시킨 걸로 보면은 현재 마이너스 122%로 그러니까 역성장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4분기의 실적 전망을 분기를 모두 합산하니까 마이너스 120인데 연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75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연간에다가 2020년 1분기가 빠지고 2021년 1분기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마이너스 75%와 마이너스 122%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보통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나 또 오히려 이 YOY가 조금 더 높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면서 마이너스 121을 보여서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실적 전망이 그러니까 연간 2020년의 실적 전망이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시간이 갈수록 연간 전망은 조금씩 더 줄어들 거다. 더 마이너스의 폭이 커질 거다. 122%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기 실적이 더 세세하거든요. 이 분기 실적이 더 세세하고 연간 실적은 조금 이렇게 크게 잡은 실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 실적의 최근 4분기 합의 오히려 더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마이너스 75보다는 마이너스 122에 가깝다라고 올해 역성장 규모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가치평가제가 0.0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뒀는데 이 가치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0.5를 중심으로 해서 0.5보다 훨씬 낮아지기 시작하면 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지금 주가가 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대비 조금 더 저평가된다. 0에 가까울수록 더 저평가되는 거고요. 0.5에서 이제 1 정도면 1에 가까우면 점점 적정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평가, 좀 과하게 올라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0.02는 거의 뭐 0이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2021년의 실적 대비 지금 2020년은 실적을 가치평가를 제가 할 수 없는 게요. 이게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면은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평가가 되지를 않고 이게 음수라서 가치평가가 안 됐다는 말이 이게 마이너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가치평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2021년은 0.02 수준. 쉽게 말해서 2021년에 지금 실적 전망하고 현재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는 0.02.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인 거죠. 거의 뭐 0에 가깝잖아요. 엄청난 저평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더 보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래프화한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눈에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이 숫자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진한 이 선, 하늘색이죠. 이 선이 지금 주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간이니까 뭐 연봉을 기준으로 보는 그런 주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올해 지금 현재 이 위치고요. 작년 주가, 작년이니까 작년 연말 종가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2018년에는 이렇게 성장을 보였죠. 주가가.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또 2017년에는 떨어졌고 2016년은 또 올랐고 그러니까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지금 쭉 미끄러져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주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 실적과 연동한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거의 뭐 100% 가깝게 믿고 있어요.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쉽게 말해서 성적표가 그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기업이 사업을 잘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실적이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야죠. 그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원칙인데 이 주가와 실적의 이 어떤 발표라든지 또 그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매수 매도자의 참여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에 또 고려해야 될 만한 주가가 형성될 때 고려해야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정확하게 연동을 똑같은 모양으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고 떨어져? 할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그 주가가 실적에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두색 선, 이 선이 이제 매출액이고요. 매출액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2018년, 19년, 19년, 20년 두 해 동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2019년에 아주 살짝 올랐는데 2020년 올해 지금 떨어지는 걸로 물론 2020년은 완전히 데이터가 다 발표되지 않았죠. 3분기, 4분기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적 전망치를 포함한 2020년의 영업이익은 지금 분명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약 마이너스 19% 정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EPS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EPS도 2020년에서 2019년, 심지어는 2018년부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보시자고요. EPS 떨어져. 영업이익, 뭐 특히 올해 떨어져. 또 매출액 떨어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주가는요, 반드시 이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을 다시 반납하고 내려올,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일이 되겠죠. 내려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 올해 주가가 올라갔다고 치면 그 주가 올라간 그 부분을 반드시 주식이 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나중에 후에 반영해서 다시 떨어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뭐 제가 금방 확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검증해 보면 상당히 많이 그런 지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실적은 큰 틀에서 그리고 큰 기간을 봤을 때 뭐 1, 2년의 이런 짧은 기간이 아니라 뭐 5년, 10년 큰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9년, 20년의 주가의 모습은 하방으로 보이고 있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매출액의 다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다운, 그 다음에 EPS의 다운을 보였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 물론 실적 전망이지만 2021년, 2022년 매출액도 약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죠? 2019년, 20년, 2년 동안 떨어진 모습은 아니게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반전하는 모습, 또 EPS는 또 좀 약간 큰 폭의 상승을 2021년 기대하고 있고요. 2022년도도 플러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 전망을 하자면 물론 전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망이죠. 전망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좀 마치 그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제가 그런 말을 쓰기 좀 싫은데 어쨌든 전망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마찬가지로 내려왔던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에 반영된다면 그렇게 간다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제가 적정 주가를 항상 관리를 하는데요. 적정 주가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제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다 이렇게 잘 적절하게 공식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요. 이 적정 주가를 보시면은 2020년에는 2만 1천은 2만 1,784원 정도를 적정 주가를 보는데요. 지금 2021년, 2022년의 적정 주가가 8만 6천 원, 9만 원으로 정말 퀀텀 점프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계산상 나온 그런 적정 주가죠. 지금 아까 우리 각 정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됐던 그런 컨센서스, 그죠? 컨센서스를 통해서 나왔던 어, 목표 주가 내지는 적정 주가 를 보면 32,600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이 14군데 정권사 리포트들의 평균입니다. 이게 32,607원이 평균인데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저는 2만 1,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은 갑자기 거의 4배에 가까운 86,000원까지 지금 적정 주가가 상승을 해버려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실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PS가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뛰어버려요. 마이너스 464번 하던 게 갑자기 4,600원을 해버리니까 4,900원을 해버리니까 이때 이 전가폭 뭐 당장 2021년만 해도 1110%의 상승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금 과하게 계산되어진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저는 이 적정 주가를 일단 계산이 되었으니 적정 주가를 일단 한번 뽑아서 참고를 하는데요. 이 적정 주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빨리 눈에 띄게 차트상의 표현을 차트상을 보면서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제가 얼마라고 잠깐만요. 이 차트를 제가 봐야지. 알죠? 2020년의 적정 주가는 21,784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1,784원이면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가스공사 주봉 화면이에요. 예,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어둔 이 선 있잖아요. 이 가격대, 이 가격 라인이 2020년의 적정 주가예요. 2020년의 적정 주가고, 여기 파란색은 2020년의 적정 주가 하단 밴드로 계산되어진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선이 2020년의 상방 밴드, 그러니까 고점 밴드, 예, 고점 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로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적정 주가를 사실상 올해 4월 정도부터 돌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이미 올해 4월에 달성을 했고요. 심지어는 올해 2020년에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는 6월 달에 일단 도달을 해버렸어요.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는 2020년의 적정 주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미 달성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보고, 목표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적정 주가를 끌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의 적정 주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6,646원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에 해당해요. 2021년에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86,000원 정도 되는 구역이 어디쯤이냐면, 이 차트를 되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크게 늘려야 돼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차트상으로 보면 2012년 또는 2008년 정도에 한번 도달했을 정도의 높은 위치예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 정도 상승을 해야만 2021년 내년에 적정 주가에 해당하는 구간에 도달해요. 심지어는 내년 적정 주가의 하단이 66,990원이기 때문에 67,000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게 좀 과하죠. 적정 주가가 상당히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EPS에서 너무 큰 차이로 성장을 하면서 그게 기반영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2021년에 적정 주가가 과하다 하더라도 제법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2021년에 오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상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 적정 주가 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제가 적정 주가를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잖아요. 주가가 달라지면 적정 주가도 아주 미세하게 변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발표하고 컨센서스가 나오잖아요. 그 컨센서스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EPS 아까 다 봤죠. 매출액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ROE, EPS, BPS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모든 기록들의 그 어떤 평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져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이 뭐 올해의 적정 주가가 21,768원이라고 했다고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게 돼요. 물론 그 폭이 뭐 크게 심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컨센서스가 크게 심하게 바뀌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변화가 와요. 뭐 22,000원이 22,000원에 갈 수도 있고 또 2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적정 주가의 변동에 따른 어떤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정말 이 금액은 내가 목표로 삼을 거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 이 선을 딱 고정해 두고 목표가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의 사항으로 보시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적정 주가 대비 많이 떨어져 있구나, 많이 밑에 있구나, 예, 이런 식으로만 큰 그림으로 그냥 보는 그런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022년에 이런 높은 적정 주가는 앞으로 적정 주가 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연간 실적 보실 때 가치평가를 0.0이라고 했잖아요. 0.0이면 제가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엄청나게 저평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는 물론 그동안 이렇게 보셔도 아시잖아요. 많은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 차트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벌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정 주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재무제표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상에 보시면 이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 캐시플로우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죠? 당연히 더 좋겠죠. 물론 아주 회계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이 그걸 하기는 사실상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 또 기본적 분석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뭐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로 쭉 있고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이거 익스펜드 시키면 또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그죠? 엄청나게 많은 또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이 현금 흐름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가 정말 현금이 잘 흘러가고 있나, 이 회사에 돈이 많이 있나, 이 회사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딴 거 보실 거 없고요. 현금 활동으로 인한 현금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이렇게 플러스를 보이는 것이 좋아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2020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부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예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0년 2분기의 현금 흐름, 작년 거, 2018년 거, 2017년 거 나와 있죠. 예, 이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 엑세이트 무조건 이걸 플러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지금 뭐 어떤 적자가 심하게 생겨서 회사에 좀 안정적인 그런 현금 흐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투자 활동으로 일하는 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현금이 흘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활발하게 많이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그만큼 재정에 자신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투자했다, 쉽게 말해서 현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좋고요.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출을 한다든지 또 뭐 주식을 더 발행해서 또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재무 활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재무 활동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했어요. 그 기업이 대출을 해서 돈을 이제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자체가 들어오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돼 있죠. 마이너스를 됐다는 거는 그 들어왔던 현금이 다시 나갔다. 쉽게 말해서 대출이나 어떤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갚아졌다. 내 현금이 그만큼 나갔지만 그만큼 재무 활동에 대한 재무적 상태는 더 양호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 활동으로 이 기업의 한국가스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빌린 거죠. 그 빚일 수 있다는 거죠. 부채.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만큼 빚을 갚았다든지 하여튼 현금이 분명히 나간 건 맞는데 그 현금은 좋은 방향의 흐름으로 나갔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플러스가 아니라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만 되면 이 기업의 안정성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정도만 알고만 가셔도 크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 부분에 그 증가폭,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또 이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증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한 추세를 보는, 그죠? 그 추세를 보는 쪽을 한번 뭐 점검해 보는 것도 더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복잡해진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다면 그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은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뭐 대부분 HTS에서 이런 기업 정보, 지금 이거는 이제 FN 가이드를 통해서 기업 분석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도록 HTS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예, 거기 쭉 보시면은 이제 PER 밴드, PBR 밴드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이제 PER 밴드 차트가 나오는데요. PER과 PER이 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워낙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자체 하나하나가 뭔지는 설명을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PBR 밴드를 보신다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PER 밴드 단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딘가, 역사적인 PBR 밴드 단에서의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딘가, 그 정도만 점검하세요. 그래서 PER 밴드 상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주가가 이 파란색인데요. 주가가 지금 가장 PER 밴드가 낮은 한 7.85배 정도, 7.85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밴드의 이 밴드 폭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통계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비해서 지금 현재 낮은 위치에 있다. PBR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적으로 높게 올라갔던 구간은 뭐 0.72까지 갔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0.31대 정도를 주가가 형성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PBR 밴드 다운으로 봐도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아래에 있다. 그다음에 PER 밴드도 아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뚝뚝 끊어진 건 이게 이제 그때그때 적자가 나면 이렇게 뚝뚝 끊어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충의 우리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만 알아도 터무니없이 높게 사는, 예를 들어서 PBR 밴드 단에서 만약에 이때 이 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밴드 단은 이렇게 높은 부분까지 왔는데 이때 만약에 주가를 샀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하방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치적으로 이미 높아져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높아져 있는 PBR 밴드의 높은 부분에서 샀다면, 그죠? 그래서 주가를 가급적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구간은 뭐 역사적으로 저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PBR 밴드 입장에서 볼 때예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볼 만한 게 그 영업이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영업이익률도 여기 이제 다 그 FN 가이드의 리포트 상에 다 나오죠. 네, 정리를 아주 잘 해놨죠. 네, 한국의 HTS는 대단하다고 봐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이런 분석에 쉽게 만들어놨죠. 영업이익률은 지금 보면은 올해 예상이 4.94%, 5.42, 5.63 점점 성장세는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이 영업이익이 높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뭐 기타 일반 아주 큰 굴뚝 제조업처럼 영업이익이 10%를 넘는 건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건 어떤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어쨌든 2020, 2021, 2022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점점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 유보율도 지금 뭐 어느 정도 1600 퍼센트 이상의 유보율을 계속 유지한다. 뭐 그렇게 아주 정말 대단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보율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이제 이게 한 30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채 비율은 사실은 한 100%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뭐 안 좋게 보통들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예, 뭐 80% 정도가 되면 뭐 적정하고 뭐 80 밑이면 뭐 더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기업의 현황, 그 어떤 기업이냐, 어떤 사업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도 좀 딱 획일화되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한국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예, 공기업이거든요. 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또 국민을 대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때로는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계속 강행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한국가스공사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기재부인데 회사가 부도가 날까요? 그렇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에 너무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좀 특별한 케이스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아까도 제가 적정 주가를 통해서 잠깐 적정 주가 라인을 통해서 잠깐 위치를 확인했지만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2020년 올해까지의 실적은 작년과 함께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계속 역성장을 보여왔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큰 폭의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정 주가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게 계산이 되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방향성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장기 투자자들한테 아주 바람직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뭐 잠깐 다음 2부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이렇게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는 예측을 못하고 아무도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롱텀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물량을 천천히 사모은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기 투자자 그리고 시간에 그 돈을 묻어놓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구독자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목 분석을 해보니 제가 오히려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스윙 전략으로 이렇게 주로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한 부분을 조금 사놓고 묻어두면 어떨까 할 만큼의 좋은 걸 제가 구독자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 종목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구독자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조금 장기적 접근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께 어떤 특정한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하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저의 종목 분석에 대한 시야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내용을 들어보고 또 공부하실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게 하기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제공하는 거라서 제 어떤 종목이 이렇게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이렇게 권장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공부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예, 그래서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